자, 이게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공간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뭐 점, 선, 면의 시대를 지나서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차원의 소통 그 매개체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분명히 하여간 점, 선, 면의 시대와는 다를 것 같아요. 네. 몰입감도 좀 그래도 높아지고.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몰입감이나 실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고객 경험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고객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 나서 필요한 기술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픽적인 걸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실사하고 거의 비슷한 아바타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현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다만 메타버스에서 줄 수 있는 저는 고객 경험을 실제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감은 현실과 똑같다는 실제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resence인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느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는 느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얼마나 잘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시 이제 기술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웹상에서 2D 화면에서 이미지, 영상적인 부분이 그 안에 콘텐츠를 저희가 딜리버리 하는 방식이라면 저희가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Z축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성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에도 게임은 되게 고사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바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이 기존의 2D나 모바일을 썼던 것보다는 많이 조금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예. 쓰여져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원래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려고 했던 수준이 되게 CPU 성능이라든지 이런 GPU 성능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막상 로컬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PC에 해보다 보니까 끊김이라든지 버벅거림이 되게 크더라고요. 못 받쳐주는 거죠. 네, 못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최적화하는지가 저희는 좀 고민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사실은 뭐 많은 서비스들이 그렇겠지만 가상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B2B 솔루션,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조직, 100명 있는 조직이 한꺼번에 쓰게 되면은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봤을 때 실제 가상 오피스 솔루션이 국내에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해외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게더타운, 그 다음에 이제 소웍이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해외 서비스고 해외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썼을 때 그 버벅거림이 클라우드를 갔다가 오기 때문에 버벅거림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국내 솔루션들을 쓰면은 조금 더 서버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성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성능적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을 만나보면은 게임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엔진들은 되게 이제 유니티 엔진이라든지 뭐 언리얼 엔진을 썼지만 실제 그 게임 내에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보통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중화해서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 PC라든지 이 환경에 맞게끔 얼마나 고성능의 그래픽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최적화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썼을 때는 그런 버벅거림 없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 아바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바타라고 하는 게 메타버스 요소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바타거든요. 예. 그리고 아바타가 결국은 아까 제가 메타버스 고객 경험을 얘기를 할 때 실제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저는
아바타와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인터랙션 하게 해주는 어떤 오브젝트들, 사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바타가 그러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를 드려보면 저희가 보통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좀 움짤 같은 걸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나와 현실의 나에 대해서 비교하는 움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이제 집에서 되게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하고 그 프레임 안에는 되게 예쁘게 사진을 이제 찍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좁은 집에서 그 되게 지저분한 공간에서 있고 그리고 뭐 요트 같은 어떤 사진들이 요트를 되게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바닷가에서 연출을 하는데 실제 요트를 찍는 사진을 보면 되게 소음도 심하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되게 막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인스타그램을 왜 찍는지를 보면 되게 좋게 팬시하게 보이고 힙해 보이고 싶은 부분을 가상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표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와 보면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를 또 다른 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바타가 이제 그런 2D 화면에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 3D 화면에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상 공간이 현실의 내 욕망을 얼마나 이제 투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오피스 공간이든 아니면은 여행 가는 한강이든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실제하고 비슷하게 가상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이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하고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제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나로 느끼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옷을 꾸며서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나를 꾸미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사실 여러 가지 되게 많죠. 구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호라이즌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호라이즌 오피스 전용으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역에서 가상 오피스를 또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윈도우 아니면은 이제 협업 툴 같은 팀즈, 그 다음에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팀즈라는 협업 툴이 있어요. 그 안에서 회의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데 그 협업 툴 가상 회의 공간에서 내 실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구글 미팅 같은 걸 보면 약간 내 얼굴을 꾸민다거나 아니면 아예 화면을 안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팀즈에서 MS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넥스 팀즈를 이제 보면은 내 얼굴을 인식을 해서 내 얼굴하고 비슷한 아바타 화면을 보여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만화 캐릭터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내 얼굴하고 비슷한 형상을 카메라가 인식해서 만들어서 실제로 내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끔 하는 협업 툴로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약간 게임 같으면서도 그 안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더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디센트럴랜드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게임 회사인 컴투스에서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예를 들어 쇼핑 공간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공간 아예 도시가 자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피스 월드도 거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컴투스도 이제 게임 회사지만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요소를 활용해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임에 그 다른 IP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기존의 게임 회사들이 했던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스타트업 중에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
예. 직방이 또 가상 오피스 플랫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공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로 회사도 강남에 있는 사옥을 없애고 그 공간은 회의실 위주로 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메타폴리스라는 가상 오피스에서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같이 이제 그 공간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형으로 소마라는 플랫폼을 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해외 기업들도 지금 타겟팅을 해서 오피스 솔루션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작가님 보시기에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플랫폼은 어떤 거 꼽으세요? 사실은 그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시청자분들은 원하시겠지만 그걸 꼽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뭐 디바이스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오큘러스 캐스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디바이스랑 플랫폼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헤드셋을 AR 글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회사니까 AR, VR 기기를 만들겠다, 메타버스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쪽으로는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S 말씀을 드렸고 기저에 있는 어떤 그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는 뭐 엔진 회사들은 뭐 언리얼이라든지 뭐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우뚝 서려면 결국은 되게 명확한 고객 베네핏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작년에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부 지자체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고객 가치를 되게 고객 베네핏이 명확한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컴투스라든지 아니면은 직방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도 다른 게임 회사들은 원래 하고 있던 잘하던 게임들 위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도메인으로 게임에서 넘어서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방 같은 경우도 원래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페이스북 잘한다고 하는 페이스북도 호라이즌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 반응이 아직 되게 실질적으로 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저는 이제 내년에 일부 회사들이 상용화가 되고 그 안에 이제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리뷰 같은 것들도 나오고 이러면은 고객 반응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제 여러 섹터가 있고 네. 그런 섹터들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메타버스 공부하시는 분들 뭐 투자 측면도 좋고 네. 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사라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가상 오피스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통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소통을 기존 오프라인보다 또는 기존의 온라인보다 더 분명하게 장점을 가지고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구체화된 어떤 고객 경험이 구체화된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선언일 뿐일 것 같고 그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요소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은 소통을 잘하게 해준다는 거는 되게 명확한 건데 그 안에서 아바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 안에 인터랙션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제 소통이라는 가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를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메타버스 대표적인 회사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나이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키가 지금 나이키 대표인 존 도나호라는 대표는 예전에 이베이에
사장이었었어요. 이베이의 CEO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키가 패션 스포츠 브랜드지만 사실은 완전히 지향점을 IT 회사로 탈바꿈을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인수한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알티팩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알티팩트라는 회사는 가상 신발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나이키가 가상 공간에서의 그 조단, 그 스우시, 나이키 브랜드인 뭐 스우시 이런 것들을 특허를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상 신발이라는 비즈니스를 되게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그 가상 신발을 만드는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나이키의 찐팬들을 위해서 가상 스니커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상 신발을 사람들이 왜 하냐라고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이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시기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리셀 시장이 조금 그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잘하고 있는 거는 신발을 한정 생산을 해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람들은 찐팬들은 신발을 구매해서 신지 않고 집에 콜렉터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NFT라는 그 non-fungible,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가상 사물이지만 여기에 이 신발은 너만의 것이에요라는 것들을 부여를 해주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상 신발에 부여를 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면은 사실은 가상 신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보통 콜렉터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모으는 것 자체를 수집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파일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상 슈즈를 내가 보유를 하게 되면 그 고유한 나의 어떤 가상 신발이라는 걸 보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가 요번에 지금 발표를 한 거의 특징은 그 신발이 변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신발을 구매를 하는, 신발을 모으고 있는 콜렉터들, 스니커즈 찐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발이 어떤 뭐 되게 웃겨요. 그 물약 같은 가상 슈즈가 있고 물약 같은 거가 결합을 하면 얘가 막 변신을 하거든요. 변신 되게 게임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보면 되게 웃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되게 독특한 유니크한 신발을 가지고 있고, 그 신발을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그게 이제 가상 슈즈이기 때문에 변신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알티팩트라는 회사가 나이키에 인수되기 전에도 그런 신발들을 만들었는데 되게 고가에 이제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이제 오프라인 그 패션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가상 이런 이벤트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 슈즈가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신발을 오프라인, 어쨌든 슈즈니까 신발을 또 제공을 하는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100켤레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 뭐 전 세계적으로 100켤레만 판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 신발로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신발을, 그럼 이거는 이제 가상 공간에도 유일무이한 신발이고 오프라인 공간에도 유일무이한 신발인 거죠. 그 대신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그 신발들도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포징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가상 공간과 똑같은 실물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물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나이키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프라인의 그 패션이라는 그 버티컬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타겟 고객에게 원하는 어떤 스니커즈 찐팬들이 어떤 경험들을 원하는지를 구체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알티팩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기술이라는 것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전략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사실은 작년에 메타버스가 되게 떴을 때 우리 메타버스 한다라고 마케팅적으로 했던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꾸준히 준비하고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미래를 전망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참 신발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만 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도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업한테 시사하는 바도 큰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